네, 지금은 이제 컨벡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아니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얘기할 때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지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만들었는데 리니어 프로그램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모든 오브젝티브 펑션과 그다음 컨스트레인들이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넌리니어 형태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넌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LP와 LP로 이렇게 나뉩니다. 말씀드렸듯이 LP는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풀 수가 있어요. NLP는 이게 NLP도 종류가 있는데 컨벡스인지 컨벡스가 아닌지에 따라서 컨벡스면 이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컨벡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컨벡스가 아니면 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컨벡스 역시 우리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벡스가 아닌 거는 우리가 그때는 좀 난감하죠. 왜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컨벡스 아닌 함수는 몇 가지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걸 컨벡스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컨벡스로 바꾸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어요. 논문을 만약 쓰시거나 한다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컨벡스인지 컨벡스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컨벡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거가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컨벡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긴 함수면 컨벡스입니다. 즉 우리가 식이 컵처럼 예쁘게 생겼으면 우리는 컨벡스라고 그래요. 근데 뭐 수학적으로 컵처럼 생겼으면 컨벡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 좀 약간 뭐랄까 솔리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컨벡스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에 어디든 상관없으니 이 선에 어디든 상관없으니 두 점을 찍어요. 그다음에 두 점을 이어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점들은 이 함수보다 다 위에 있어야 우리는 위에 있거나 같아야 우리는 컨벡스라 부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A와 D를 잡았으면 쭉 연결해주면 이 선 위에 있는 이 C라는 점은 항상 이 B라는 점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두 개를 연결하고 가운데를 중간을 C라는 기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그걸 각각의 점들보다 그 각각 한 것보다 이 위에 있어야 된다. 요게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뭐 그림을 설명하기 더 편해요. 점 두 개를 찍고 어떤 점이든지 간에 찍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거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두 점을 임의로 찍고 그 가운데 선을 그었더니 이 부분은 컨벡스처럼 맞죠? 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 아래에 있잖아요. 이러면 컨벡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니다. 그럼 컨벡스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 뭐 컨벡스에 좀 대응되는 개념은 컨케이브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대로 이렇게 컵처럼 생긴 거예요. 모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럼 얘는 유사하게 임의의 두 점을 잡고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 함수의 아래값이다. 혹은 같다. 이러면 우리가 컨케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왜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돼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작은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쭉 아래로 내려가 주기만 하면 작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계속 이렇게 더 작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컨벡스의 경우에는 미니멈을 찾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하고 이것처럼 왼쪽에 보는 것처럼 컨케이브의 경우는 이게 맥시멈 값을 찾는 게 임의의 점에서 시작했을 때 쭉 올라가주면 하면 되니까 이것도 주어진 시간 내에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이 문제를 적용하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개의 컨벡스 함수를 합한 것 역시 컨벡스이고 두 개의 컨케이브를 합한 것 역시 컨케이브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리니어 펑션 직선의 방정식은 이건 컨벡스도 되고 컨케이브도 된다라는 간단한 성질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어, 그 3.5, 3.6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주어진 식이 컨케이브다. 그 3.5는 이런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싶다. 즉 제 위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로컬 맥시멈을 찾으면 로컬 맥시멈은 뭐냐면 우리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미니멈이죠. 극소값들. 그럼 이 미니멈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미니멈 우리는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불러요. 얘네들도 미니멈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지역에서만 미니멈이다. 그래서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릅니다. 그 맥시멈 뭐냐?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또 함수했을 때 요 위에 있는 값들도 다 맥시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로컬 맥시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돌아와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컨케이브 셋이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로컬 맥시멈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가 로컬 맥시멈이 되고 그러면 또 전체에서 제일 높은 거니까 글로벌 맥시멈도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컨벡스의 경우도 우리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릅니다. 왜냐면 제일 낮은 값으로 구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도 로컬 미니멈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보려다 봤더니 얘는 컨벡스이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로컬 미니멈이 제일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옵티멀리티를 구하는 이 식에서의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식을 가지고 컨벡스인지 컨벡스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런 경우는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직선만 그려서 그래프만 잘 그려보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함수까지도 눈으로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3차 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x, y, z가 있는 것에서 이렇게 컵처럼 생겼으면 이거는 뭐 컨벡스처럼 보이겠죠? 근데 4차부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벡스 함수가 가지는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가 있는데 두 번 미분을 했대요. 근데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건 우리 뭐라 부른다? 컨벡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수를 보면 이 함수를 볼게요. 자, 여기 이 함수를 보면 여기 A라는 영역, B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도 있어요. 이건 C라는 영역, D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A, B, C, D 있으면 한 번 미분해 봅시다.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함수라고 그러면 한 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한 번 미분하면 증가하고 있죠. 미분하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는 감소하고 있죠. 얘는 뭐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얘는 뭐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얘는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증가하고 있으면 빨리 증가해야 되고요. 감소하고 있으면 더 이렇게 마이너스 빨리 감소를 해야 되죠. 그쵸? 맞나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제가 두 번 미분하면 얘는 증가하는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는 감소하는 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작아지는 이 밑으로 당기는 경향이 커질수록 우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점점 위로 당겨지고 있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플러스. 간단하게 합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2x 제곱 아니면 x 제곱 함수로 치면 한 번 미분하면 얼마죠? 한 번 미분하면 2x죠. 두 번 미분하면 얼마죠? 2죠. 어느 경우 요거 그러니까 양수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가속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점점 위로 당겨지는 현상이 발생되면 양수 아니면 음수예요. D 이 영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점점 증가하는 폭이 점점 또 증가하고 있죠. 그럼 위로 당겨지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CD라는 함수가 컨벡스 함수고 얘는 컨케이브 함수죠. 앞에 그림에 의해서 그럼 얘가 나눠서 여기는 컨케이브가 되고 얘는 컨벡스의 모양을 가지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컨케이브면 둘 다 음수가 되어야 되고 컨벡스면 둘 다 양수가 되어야 돼요. 즉 두 번 미분했을 때 둘 다 음수면 우리는 컨케이브다. 그다음에 두 번 미분했을 때 둘 다 양수면 우리는 컨벡스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 미분하는 게 0보다 커 같다. 그러면 컨벡스죠.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컨케이브가 되는 겁니다. 컨케이브가 되는 겁니다. 컨케이브, 컨벡스. 그렇죠? 깜짝이야.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 미분한다는 것에 의해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미분한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지금 예제로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뭐 y는 2x의 제곱 이런 함수다 이런 거. 그러면 이 변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는 좋은데 이제 함수가 굉장히 이제 n 차원짜리 함수예요.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만들면 이런 경우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두 번 미분한다는 개념을 여러 가지 주어진 변수에서 다 해줘야 돼요. 즉 만약에 2xy다 그러면 얘를 두 번 미분할 때 변수가 두 개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xy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yx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yy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 2xyz다 그럼 얘를 두 번 미분하려면 2xy에 대해서 할 수 있고 xz, yz 또 뭐가 있죠? 뭐 그렇죠. 이 정도로 할 수 있죠. 순서가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y, x, z, x, z, y 총 6가지 대해서 미분 가능한 경우가 나와요. 아니면 또 xx, xy, yy, zz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9가지네요. 이것처럼 우리가 변수의 개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변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두 번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x만 가지고 두 번 미분했지만 지금은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에 따라서 조합을 해주면서 우리가 모든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거를 요 두 번 미분한 거 함수를 가지고 x 제 서브 j로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x 서브 i로 한 번 미분한 걸 두 번 미분한 이계도 미분값을 편미분값을 구해야 돼요. 얘를 모아놓은 게 바로 우리는 해시언 세컨 오더 해시언 매트릭스가 부릅니다. 두 번 미분했으니까 세컨 오더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해시언 매트릭스를 구하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해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맨 첫 장에 미분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나오는 건데요. 자, 요러한 주어진 요 함수의 해시언을 구하래요. 얘는 분명 x 서브 1과 x 서브 2의 함수니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가 되겠죠? 모양을 대충 그리자면 개념적으로만 그리자면 우리가 x1, x2가 있으면 이건 f, x1, x2가 되고 여기 무슨 이렇게 3차원의 무슨 이런 공간의 이제 그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두 개고 거기에 해당하는 y가 있는 거니까 3차원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그림은 솔직히 얘 눈으로 봐도 괜찮긴 해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해시언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해시언을 구해라 해서 맨 처음에 요걸 구해라라고 한다면 x11 이기 때문에 x 서브 1으로 한번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3x1의 제곱 더하기 얘는 x 서브 1으로 미분하면 2x2 더하기 얘는 x 서브 1을 미분하니까 얘는 상수처럼 취급돼서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x1을 또 한번 미분하라네요. 그럼 얘는 요거 뒤에 날아가고 얘는 2, 3은 6x1 이렇게 되겠네요. 6x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잠깐 헷갈렸던 게 x1으로 먼저 미분하냐 x2로 먼저 미분하냐 이랬었는데 이게 컨티뉴어스 함수면 그러니까 미분하는 컨티뉴어스 함수면 뭘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맨날 헷갈리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x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뒤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왜냐면 원래 이거 표현할 때 x2로 미분 먼저 한 다음에 가로 닫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편미분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먼저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걸 보시면 요걸 보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는 x 서브 2로 먼저 미분하래요. 얘 날아가고 얘는 2x1만 남고 얘는 2x2가 남아요. 그 다음에 x1으로 나중에 미분하래요. 그럼 요거 날아가고 2만 남죠. 2. 자, 그럼 요걸 볼까요? 이걸 볼까요? 얘는 x1으로 먼저 미분하래요. 그러면 요거 갖다 놓고 보면 요 그대로 살으니까 3x1의 제곱 더하기 얘는 2x2 되고 얘는 날아가고 여기서 뭐 하라고? x2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 얘 날아가고 요거만 남으니까 2가 남죠. 그래서 2. 자, x2로 두 번 미분하라고 하면 x2로 두 번 미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날아가고 얘는 2x1 플러스 2x2니까 그리고 또 x2로 미분하니까 얘 날아가고 2만 남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해시언 매트릭스에서는 x1으로 두 번 미분한 거 x1으로 두 번 미분한 거 여기는 x1으로 두 번 미분한 거 x1, x2 얘는 x2, x1 그러니까 여기 행렬에 원소 쓰는 것과 똑같죠.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렇게 행렬에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도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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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x2, x1, x2, x2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이 여기 해당 이게 여기 해당 이게 여기 해당 이게 여기 해당되니까 이런 결과 나옵니다. 이렇게 세션을 구해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해시언 매트릭스를 통해서 저렇게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변수가 두 개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y 값을 그 두 개에 의해서 구하기 때문에 3차원짜리 그래프는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우리가 2x2 해시언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요. 변수가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변수가 세 개짜리다. 만약에 x 3에 3승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x 1 x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변수가 세 개짜리를 가지고 해시언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x1, x1으로 미분한 거, x1, x2로 미분한 거, x1, x3로 미분한 거, 편미분, x2,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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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x3, x1, x3, x2, x3, x3로 각각 편미분한 거를 해시안 매트릭스로 구하면 됩니다. 즉 이때는 이제 4차원짜리 함수인데 이렇게 해시안이 3by 3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변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처럼 해시안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프린시펄 마이너라는 걸 구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프린시펄 마이너는 이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시펄 마이너는 뭐냐면 얘와 얘의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요거 때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는데 디터미넌트를 선형대수 시간에 디터미넌트 배웠죠. 자, first principal minor를 구해라. first principal minor를 구해라. 그러면은 요 한 줄 요것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프린시펄 마이너를 구해라. 그럼 요 세컨드니까 2x2 매트릭스 전체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요. 자, 선형대수 시간에 행렬 A, B, C, D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했죠? A, D-BC 이렇게 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AD-BC에서 AD-BC 하면 7이 돼요. 그래서 first principal minor, second principal minor 이런 걸 왜 구하냐? 라는 건데 그리고 first principal minor는 만약에 이 행렬이 3by 3일 수도 있잖아요. 뭐 111, 222, 333 이게 바로 해시안이다 우리가 구한 예를 들어 그러면 first principal minor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first principal minor는 그냥 이게 diagonal entry 즉 대각 행렬에 있는 원소들만 쭉 뽑아오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나머지는 AD-BC로 구해야 되는 거고요. second principal minor은 AD-BC 요거 3차원짜리니까 얘는 third principal minor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에는 그냥 프린시펄 마이너고 지금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예요. 그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해시언을 구해볼게요. 한번 먼저 해시언을 구한 다음에 이제 first reading principal minor가 되고 얘는 second reading principal minor가 되는데 해시언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으로 두 번 미분하면 2x1의 제곱 3x1의 제곱 더하기 2x2 여기서 또 x를 미분하면 6x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6x1 그 다음에 얘를 x2를 미분하면 2가 되니까 2 그 다음에 x2로 두 번 미분하면 요거 날아가고 2x1 더하기 2x2 얘 날아가고 얘만 남죠? 그럼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first 프린시펄 마이너들을 구할 수 있어요. 프린시펄 마이너스들을 구할 수 있는데 프린시펄 마이너가 어떻게 되죠? 여기선 일단 first 프린시펄 마이너는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요 대각 행렬들이라고 했어요. 6x1, 2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세컨드 프린시펄 마이너는 어떻게 되죠? 얘는 AD-BC를 해서 구한다고 했죠? 12x1 빼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리딩은 뭐냐면 그걸 리드하는 애들이라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6. 그 다음에 AD-BC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냥 리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by 3 행렬에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도 뭐 A, B, C, D, E, F, G, H, I라고 해서 이게 해시언이 있다. 그러면 H1을 구해라. 즉 first reading principal minor를 구해라. 그러면 요 값 하나. 예. 그다음에 H2 구해라. 그러면 H2 구해라. 그러면 AD-BC를 구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서는 요거에 AD-BC 한 거를 구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는 third principal, reading principal minor를 구해라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요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일 위부터 내려오는 요 위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말하는 게 reading principal minor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요 해시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컨벡스다, 컨케이브다를 판단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걸 읽어봐도 되지만 이건 뭐냐면 first principal minor, second principal minor 기타 등등에서 우리 principal minor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principal minor들이 다 non negative다.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뭐라 부른다? convex라 부른다. concave는 뭐냐면 first principal minor가 다 음수예요. second principal minor는 다 양수예요. third principal minor는 또 다 음수예요. 이것처럼 부호가 모두 다 음수, 모두 다 양수, 모두 다 음수, 모두 다 양수 이렇게 쭉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오면 그러면 그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concav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사인이 마이너스 1의 k승이라 불러요. 즉 k가 1이라서 first principal minor는 그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란 소리고 k가 2면 마이너스 1의 2승이니까 1이니까 양수니까 양수라고 그러고 k가 3이면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음수가 되고 그래서 모조리의 음수, 모조리의 양수, 또 모조리의 음수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른다? 컨케이브 함수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행렬이 차원이 높아지더라도 요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편미분을 해줌으로써 그 주어진 함수가 컨벡스인지 컨케이브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함수가 컨벡스인지를 한번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럼 x1으로 한번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 값이 2x1 더하기 2x2가 되고 또 x1으로 또 미분하면 2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2. 그 x1을 한번 미분한 다음에 x2를 미분하면 또 요거 보니까 2가 나올 거예요. 2. 그럼 x2로 미분하면 앞에 날아가고 2x1 더하기 2x2가 되고 x2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만 남겠죠? 그래서 2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해시안입니다. 자, 그럼 요 해시안을 갖다 놓고 그 first principal minor를 구하면 대각행렬이라고 했죠. 2와 2. 자, 그럼 second principal minor는 뭐라 했죠?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라 했죠. AD-BC 2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2 하니까 0. 그러면 이 세 개의 값 모두 다 0보다 작은 값은 아니니까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non negative다. all principal minor들은 모두 다 non negative다. 따라서 이거는 컨벡스 함수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100차원이 나오더라도 편미분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볼까요? 이거 x1으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 x1 빼기 x2 이렇게 되고 x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x1 얘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4x2 이렇게 되고 얘를 또 x1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얘를 x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얘를 x1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얘를 x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x1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x1으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 x1, x2 미분하면 마이너스 1 x2, x1 미분하면 마이너스 1 x2, x2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 보면 디터미넌트 first principal minor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예요. second principal minor는 AD-BC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7이 나옵니다. 자, first principal minor들은 모두를 싹 다 음수 second principal minor들은 모두 싹 다 양수니까 얘는 음수, 양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얘는 컨케이브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멜랩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다는 거죠. 얘는 컨벡스니까 컵처럼 생긴 거고.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것도 이거 보겠습니다. x1으로 한번 미분을 하면 2x1 빼기 3x2가 되고 그럼 얘 또 x1으로 미분하면 2가 나오고 x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럼 얘를 x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x1 더하기 4x2가 되는데 얘를 x1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얘를 x2로 미분하면 4가 나오네요. 그쵸? 그럼 그럼 처음에 first principal minor를 구하면 이 대각행렬 값이니까 2랑 4 그리고 second principal minor를 구하면 AD-BC니까 2, 4, 8 빼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9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자, 일단 얘가 둘 다 양수였어요. 둘 다 음수여야지 컨케이브가 될 확률이 있는데 둘 다 양수니까 컨벡스일 확률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다 무조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버렸어. 그럼 얘는 컨벡스도 아니고 컨케이브도 아닌 그냥 넌 컨벡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옵티마이제이션, 즉 미니멈 값을 찾기가 되게 힘든 NP-하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2차, 3차원 함수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다 변수가 x1, x2잖아요. 그러니까 x1은 x, x2는 y라고 치면 이 함수는 뭐냐면 fx, y는 x의 제곱 빼기 3xy 더하기 2y의 제곱이니까
뭐 x축, y축, 거기에 이게 z축, 이게 z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3차원의 그래프였다면 얘는 지금 변수가 3개잖아요. 그럼 얘는 4차원이라는 소리예요. 이제부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렇죠? 그림을 못 그리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함수를 할지라도 얘가 컨벡스인지 컨케이브인지를 알아내려면 우리가 해시안을 통해서 알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내면 그렇죠? 그러면 얘를 x1으로 두 번 미분하고, 그러면 x1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1 빼기 요거 남네요. x2, 얘는 x1이 없으니까 날라가고, x1이 없으니까 날라가고, x1이 없으니까 날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x3가 되네요. 또 이제 x2로 미분하면, 또 x1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남죠. 그래서 여긴 2. 얘는 x1으로 두 번 미분한 거, 얘는 x1, x2로 미분한 거, x1, x3로 미분한 거, 얘는 x2, x2로 미분한 거, x2, x2, x1로 미분한 거, x2, x2로 미분한 거, 얘는 x2, x3로 미분한 거, 얘는 x3, x1을 미분한 거, 얘도 x3, x2로 미분한 거, 얘는 x3, x3로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뭐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얘 x3로 먼저 미분해 보면, x3를 먼저 미분해 보면 날라가고 날라가고 4x3에 이렇게 되고 날라가고 마이너스 x2가 되고 마이너스 x1이 되네요. 그 다음에 2로 미분하였죠. x하고 2로. 그럼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요거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해시션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시안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일단 first principal minor, 해시안에서 이제 first principal minor를 구해야 되는데, first order principal minor는 대각행렬이다. 그래서 2, 2, 4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second principal minor는 어떻게 구하느냐? second principal minor는 얘를 가지고 이제 두 개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얘 해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1, 2, 3, 1, 2, 3 하면은 1과 2의 조합으로 얘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행렬이 어차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뽑아내봤자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두 개 뽑아내면 조합이 나오죠. 세 개 중에서 1, 2를 뽑아라. 그럼 이렇게 만드는 이 행렬. 그 다음에 1, 3을 뽑아라. 1, 2, 3, 1, 2, 3, 1, 3을 뽑아라. 그러면 얘로 이루어진 행렬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3으로 조합하는 행렬을 뽑아라. 그러면 1, 2, 3, 1, 2, 3이니까 이렇게 되는 행렬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네들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세컨드 프린시펄 마이너들이 됩니다. 그래서 4 빼기 1이니까 3, 8 빼기 1이니까 7, 8 빼기 1이니까 7. 그래서 3, 7, 7이 나의 세컨드 오더 프린시펄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3차원 행렬이니까 서드 오더 프린시펄 마이너들도 필요하겠죠. 자, 서드 오더 프린시펄 마이너는 얘의 통째로, 왜냐면 1, 2, 3 전체 다 3개를, 이거 3개 뽑아내야 되니까 3개를 다 가져야 되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거 여러분 미적분학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다? 요거에 곱하기 얘의 디터미넌트, 2 곱하기 디터미넌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빼기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1에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와 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부호가 변해서 또 마이너스 1에 디터미넌트에 우리가 얘를 집었으니까 얘네 둘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서영대수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AD 마이너스 BC 그러면 14. 그렇죠? 이게 7이니까 2, 7, 14죠. 그 다음에 이거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겠네. 하면 4,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4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근데 이게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렇죠? AD 마이너스 BC니까 1 빼기 2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이 값 계산하면 한 6 정도 되려나? 그쵸? 그쵸? 6이네 6. 그쵸? 그래서 우리가 first principal minor는 4, 2, 2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4, 2, 2 first principal minor. second principal minor는 아까 구했듯이 377이에요. 377 이거 second principal minor 구한 거예요. 요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hird principal minor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얘는 아까 계산했듯이 2 한 다음에 얘의 디터미넌트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얘네들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요네 둘의 디터미넌트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해서 6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2의 얘네들, 그쵸? 마이너스 1의 얘네들,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얘네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고 따라서 6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다? 보세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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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즉 first, second, third 모든 principal minor 값들이 다 양수죠. 그 0보다 네거티브 하지 않은 값들이죠. 따라서 이건 뭐다? 컨벡스 함수다. 우리가 비록 이게 4차원이라서 눈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이게 컨벡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우리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건 어떨까요? 되게 컨벡스 함수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연습 문제에 나오는 건데 x, y가 곱해져 있는 건 컨벡스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그러면 뭐 그림으로 그려도 되지만 x, y는 컨벡스가 아닐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리니어 컨비네이션 배웠어요. 뭐 2x 더하기 3y 이런 거는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말 그대로 리니어하다, 즉 선이 돼 있고 평평한 거기 때문에 컨벡스도 되고 컨케이브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이런 거 어디냐? 그렇죠? 리니어 펑션은 컨벡스도 되고 컨케이브도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선으로 돼 있는 건 컨벡스도 되고 컨케이브도 돼요. 근데 만약에 x, y는 지금 변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리니어가 아니죠. 넌리니어한 상태인데 얘는 과연 컨벡스이냐 컨벡스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세컨 오더 변수가 두 개니까 세컨 오더 해시안을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x로 두 번 미분, x로 한 번, y로 한 번 미분, y로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x로 미분, y로 두 번 미분 이런 해시안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x로 한 번 미분하면 y가 되죠. 얘를 y로 미분하면 x가 되죠. 그럼 얘를 또 x로 미분하면 0이 되고 상수로 간주될 거니까 얘를 y로 미분하면 1이 될 거고요. 얘를 x로 미분하면 1이 되고 y로 미분하면 0이 될 거예요. 즉 0, 1, 1,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일단 first leading principal minor를 보면 0, 0. 일단 네거티브는 아니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second order principal minor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AD-BC에 되니까 0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1 하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는 0보다 작아요. 즉 넌 네거티브 값이 나왔죠? 네거티브 값이 나왔죠. 그래서 넌 네거티브에 된다는 규칙을 위반하니까 얘는 컨벡스도 아니고 컨케이브도 아닌 함수입니다. 즉 얘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 부른다? 넌 컨벡스다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조인트 레이트 알로케이션 앤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통신 시스템을 스케줄링 한 다음에 그의 일정량 이상의 레이트 알로케이션 할 때 그렇게 두 가지 변수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변수가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넌 컨벡스 문제가 돼서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그걸 이제 컨벡스로 바꾸는 것도 이제 추후에 한번 알아볼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 뒤에 부분 커버한 후에 이제 논문을 가지고 넌 컨벡스를 컨벡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아마 숙제처럼 뭔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컨벡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 풀이를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